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7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을 한꺼번에 통째로 싹 정리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7단원에서는 수권, 우리 지구에 분포하는 물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지구에 분포하는 물에 각각 차지하는 비율, 퍼센테이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해수, 다시 말하면 바닷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해수가 97%를 차지하고 나머지 우리 지구 땅 위에 있는 육수라고 하죠. 육수가 담수가 나머지 한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만큼 바닷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의 물을 담수라고 하는데 해수가 짠 물, 담수는 짜지 않은 물이라기보다는 해수는 염분이 많아서 우리 그 염화나트륨 같은 이런 물질들이 물속에 많이 녹아 있어서 짠맛이 느껴지는 물이 해수고요. 담수는 염화나트륨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염분들이 녹아 있긴 하지만 그 양이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짠맛을 느낄 수 없는, 그래서 짜지 않은 물이 담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생물, 맹물인 민물과는 좀 차이점이 있죠, 담수는. 그래서 이 담수를 좀 확대해서 살펴보면 담수의 또 대부분은 빙하가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은 2등이 지하수, 그 외에 호수나 하천수 같은 물들은 굉장히 소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아까 봤던 그래프에서 1등이 해수, 2등이 빙하, 3등이 뭐였죠? 지하수였죠. 자, 이 해수와 빙하, 우리 지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1등, 2등인 해수와 빙하는 바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는 염화나트륨이나 염화마그네슘 같은 염분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빙하는 얼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물로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지에 분포되어 있는 담수를 주로 활용하는데 그 중에 양이 세 번째로 많았던 지하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자, 지하수는 이름에 걸맞게 지하에 있는 물입니다. 땅속의 지층, 땅의 층층과 암석, 돌멩이 사이를 느리게 흐르는 물 또는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지하수라고 해요. 아까 지하수는 이 그래프에서 봤듯이 다른 호수, 강, 토양, 대기보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하수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다음에 비가 오거나 그 토양에 물이 계속 스며들면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하수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물론 계속 사용하면 양이 줄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지구의 수자원입니다. 자, 이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던 이 해수, 바닷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바닷물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입니다. 자, 위에서 태양이 내리쬐고 있네요. 우리 지구의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 열 에너지가 지구 표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육지에 도달하는 에너지도 있겠지만 우리 지구의 70%를 덮고 있는 이 바닷물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겠죠. 자,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 때문에 바다의 표면층은 온도가 높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 될 점. 자, 위에서 에너지가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위에가 가장 높고 아래가 가장 낮은 그냥 단순한 이런 쭉 온도가 낮아지는 그래프가 아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일정하게 온도가 변하지 않는 층. 자, 여기는 왜 온도가 변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 아래층은 위층보다 열에너지를 덜 받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 지구에 부는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이 어느 정도 이 위쪽의 물을 이렇게 계속 섞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혼합층, 위쪽 표면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바닷물들은 계속 섞이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뜨거운 물과 밑에 비교적 차가운 물이 계속 섞이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층은 이 정도, 한 수심 200m 정도를 유지하면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다.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갈게요. 그 아래는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 수온약층은 굉장히 안정적인 층이에요. 왜냐하면 윗부분은 따뜻한 물, 아랫부분은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이 계속 섞이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류 현상이라는 거는 아래에 있는 물이 따뜻해져서 위로 가고 위에 있는 물이 차가워서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인데, 밑에 있는 게 차갑고 위에 있는 게 따뜻하니까 이 둘은 서로 이동하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이 따뜻한 물이 조금 더 가볍고 찬 물이 조금 더 무거우니까 섞이지 않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내려가서 심해층은 거의 낮은 온도로 수온이 유지되는 아주 깊은 곳의 해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해수에 녹아있는 염분을 볼게요. 염류, 염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염류는 해수에 녹아있는 그런 물질들을 말하고요. 염분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수 1000g당 녹아있는 그 물질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염분의 단위를 PSU라고 하는 실용염분 단위를 사용해요. 원래 옛날에는 이 퍼센트랑 비슷한 퍼밀이라는 단위를 사용했었는데, 이런 PSU라는 실용염분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실용염분 단위를 활용해서 염분을 표현해 볼게요. 자, 이 옆에 그래프를 보면 바닷물 1000g당 들어있는 그 염류를 지금 그래프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가장 많은 건 염화나트륨, 그 다음 많은 건 염화마그네슘, 그 다음에 뭐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점점점점 여러 가지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아까 얘기했던 해수 1000g당 녹아있는 염류는 전 세계보다 통틀어 평균 35 PSU입니다. 이 말은 해수 1000g당 35g의 염류가 녹아있다는 얘기죠. 자, 이 35g에는 아까 얘기했던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점점점점 여러 가지를 다 합한 그람수고요. 이 중에 염화나트륨이 27.2g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염화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으로서 짠맛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닷물을 먹었을 때 짠맛이 나는 이유는 이 친구 때문이에요. 다음에 염화마그네슘은 쓴맛을 냅니다. 그래서 이 염화마그네슘이 2등이긴 하지만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래서 아주 살짝의 그 쓴맛도 바닷물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앞서 봤던 이 그래프, 얘들이 염분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바다마다 그 양은 달라요. 예를 들면 이 말이죠. 우리 동해에 녹아있는 염분의 양과, 그러니까 해수 1000g당 녹아있는 염분의 양과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에 녹아있는 염분의 양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각각의 동해와 태평양 바다에 녹아있는 그 염분 안에서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이런 물질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같다는 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자, 아래 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 표에서는 황해와 동해를 비교해놨네요. 자, 황해는
32g이 녹아있고요. 해수 1000g당 32g이 녹아있고 동해는 조금 더 높은 40g이 녹아있다고 하네요. 자, 이거를 우리 염분 단위로 표시해보면은 1000g당 32g이 염분이니까 32 PSU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실용염분 단위를 써서. 다음에 동해는 1000g당, 해수 1000g당 염분이 40g 녹아 있으니까 단위를 써서 나타내보면 40 PSU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바다마다 염분의 양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이 32g 안에서 염화나트륨인 24.88g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77.7%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해에서 전체 염분 40g 중에 염화나트륨인 31.10g이 차지하는 비율이 77.7%라는 겁니다. 이 비율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염분비가 일정하다라는 법칙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32g 중에서 녹아있는 32g 중에서 염화마그네슘이 차지하는 비율과 이 동해에도 마찬가지로 녹아있는 염분 40g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같기 때문에 요렇게가 같기 때문에 우리 염분비는 어느 바다에서나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해서 바다마다 녹아있는 염분의 양이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다마다 조금씩 달라요. 32g인 것도 있고 40g인 것도 있고 뭐 28g인 것도 있을 것이고 뭐 45g인 것도 있을 것인데 그 바다마다 녹아있는 염분의 양은 다르지만 그 염분 안에서 각각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이런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같다는 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해류를 볼게요. 해류란 바닷물의 흐름입니다. 이 류자가 흐를 류자죠. 그래서 바닷물의 흐름인 해류를 보면 자, 해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의 해류인 난류, 다음에 차가운 물의 흐름인 한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운 좋게도 이 난류와 한류 두 가지 해류의 영향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가지인 쿠로시오 해류는 저기 멀리 밑에 적도지방에서 오는 따뜻한 난류로 그 적도지방에서 태양빛을 받아서 뜨뜻하게 데펴진 그 따뜻한 바닷물을 끌고서 쭉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옵니다. 제일 큰 가지가 올라와서 여러 대륙들을 만나죠. 그러면서 대륙들 사이사이로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만 볼게요. 따뜻한 황해난류, 황해는 우리나라 서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서해 쪽으로 흐르는 황해난류, 다음에 우리나라 동쪽으로 오는 동한난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자가 그 차갑다라는 뜻의 한자와 똑같아서 동한난류? 차가운 해류야, 따뜻한 해류야 할 수 있는데 이 한자는 한국 할 때의 한자입니다. 한국 할 때 한자. 그래서 동한이라는 거는 동쪽 한국에 흐르는 따뜻한 해류다. 그래서 동한난류 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서해 쪽으로 흐르는 황해난류와 동해 쪽으로 흐르는 동한난류는 따뜻한 물의 흐름인 난류고요. 다음에 위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고위도 지방, 극지방. 우리는 저기 북반구 사니까 극지방이면은 북극이죠. 북극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기류인 리만 해류. 얘는 한류죠. 얘의 겉가지인 북한 한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 세 가지 난류인 황해난류와 동한난류, 그다음에 한류인 북한한류, 말이 꼬이네요. 한류인 북한한류 이렇게 세 가지 해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북한한류와
동한 난류가 만나서 우리나라의 이 동쪽에 따뜻한 물과 저기 차가운 물이 섞이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곳을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조경수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으로 여러 가지 물고기들의 먹이인 플랑크톤, 그런 염류 같은 것이 많아서 물고기들이 살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요. 조경해류는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그 황금어장이죠. 그래서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와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가 모두 살고 있는 굉장히 물고기를 잡기 좋은 환경이 여기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해류라고 썼네요. 있고 조경수역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지막 조수간만의 차라고 하는데, 자, 요거 우리 서해안에 그 갯벌이 드러나고 갯벌이 물에 잠기고 하는 그 현상입니다. 조석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조석현상이란 밀물과 썰물 때문에 땅이 드러났다가 또 바닷물에 잠겼다가 드러났다가 바닷물에 잠겼다가 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때 바닷물이 가장 아래에 내려갔을 때와 밀물 때문에 바닷물이 가장 높은 곳까지 찼을 때 이 두 수위의 차이를 조수간만의 차라고 얘기해요. 줄여서 조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가장 아래 수위로 내려왔을 때를 간조, 그다음에 바닷물이 밀물이 들어와서 꽉 찼을 때를 만조라고 합니다. 간조는 썰물 때, 만조는 밀물 때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런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2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 시간에 따른 바닷물의 높이 그래프가 되겠죠. 자,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았을 때 이때가 아까 우리 수위가 가장 높았던 만조가 되겠고요. 다음에 점점 썰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수위가 가장 낮게 내려왔을 때 이때가 간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상에서는 새벽 5시쯤 만조가 일어났다가 아침 10시쯤에 간조,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 지나서 낮 4시쯤에 다시 만조, 그 다음에 밤 한 9시쯤, 21시쯤에 간조가 이렇게 하루에 만조 2번, 간조 2번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아까 얘기했던 조수간만의 차, 조차는 만조와 간조 사이의 그 수위차, 바닷물의 높이차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만조와 간조 사이에 이만큼의 차이가 이때의 조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